자, 일단 우리가 보면 이제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럼 그 화학 반응식 문제를 풀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과 자료를 잘 활용해야죠. 그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어떤 루틴을 가지고 할 거냐가 중요한 건데, 물론 내가 5월 달에 이걸 가지고 다시 한번 특강으로 할 텐데, 일단 그거 말고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일단 우리가 화학 반응식 기체가 됐던 고체가 됐던 화학 반응식 양적 관계 문제들을 이제 해석을 해야 돼요. 문제를 지금을 여러분 푼다기보다는 해석하시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돼 있는가를 해석해서 그걸 나중에 여러분이 응용해서 푸시면 되는데, 일단 우리가 첫 번째로 이 양적 반응 관계 문제를 첫 번째로 해석을 하실 때 첫 번째는 화학 반응식 쓰는 거예요. 완성.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든지 간에 화학 반응식을 못 쓰면 문제를 못 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화학 반응식이 뭐 A, B, C로 됐던 뭐 X, Y, Z로 됐던 아니면 실제로 반응물이 나왔던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완결해서 쓰실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예를 들어 이제 쉬운 걸로 갈 테니까 이제 잘 들어요. 우리가 이제 수소 다 기체야. 기체로 갈게. O2. 이 새끼가 H2O가 이렇게 됐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2 쓰고 4개 됐으니까 2 쓰고, 그리고 개수는 2대 1대 2다라는 걸 알아요. 그죠? 내가 요걸 하려는 게 아니라 방식은 써야 되는 거고, 됐죠? 어떤 식이든지. 아니면 여기 A, B, C가 오면 뭐 알아서 찾아서 쓰시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얘네들을 이제 반응을 시키려면 어떤 반응식에 대한 그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표시를 해야 된단 말이야. 됐어요? 어떻게 반응을 해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겠습니까? 그걸 표시할 때 내가 얘기했죠. 우리 일반적으로 여러분 몰수 계산 문제 이렇게 하잖아요. 몰수는 분자량분의 질량이라고 이렇게 쓰잖아.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과 여러분과의 약속, 또는 나는 이렇게 풀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약속,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쓸 텐데, 이렇게 쓰면 여기가 몰수, 여기가 분자량, 여기가 질량, 이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쓸 때 반응 전, 반응 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포메이션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반응 전에 얘네들의 양적인 관계를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이 첫 번째로 할 일입니다. 여기에서 땜빵만 메꾸면 여러분 문제는 다 푸는 거예요. 됐죠? 무슨 말인지? 저기 있는 땜빵만 메꾸면 여러분이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그럼 저기 있는 땜빵이 이 순서란 말이죠. 그러면 얘네들 중에 설마 생으로 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요 물리량에 해당되는 조건을 문제에서 찾아야 돼요. 이게 어려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건 뭐 어떻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맨 앞에서부터 계속 배워왔던 총 내용들을 다 이용해서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를 하든지 1g당 분자수비, 분자당 몰수비 뭐 등등등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기 중에 하나라도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걸 찾느냐 못 찾느냐가 니네들이 관건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한번 해보죠. 봐봐요. 여기서 질량 조건을 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됐어요? 질량 조건. 질량 조건을 줬었을 때 요 새끼를 2g 주고요. 요 새끼를 32g 줬다라고 할게요. 됐습니까? 딱 이렇게만 주고 반응을 뭐 최대한 많이 만들 수 있는 반응을 했다 이거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저 두 가지의 값을 가지고 나머지 땜빵을 다 채우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일단 얘네들은 분자량이 주어진 경우잖아. 그지? 그럼 몰수를 찾을 수 있겠지. 얘가 분자량이 2고 얘가 분자량이 32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이 새끼 1몰이고 이 새끼 1몰이란 뜻이야. 맞아 틀려? 맞지? 여기까지는 됐지? 그러고 가스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 얘네들의 반응 B가 성립하겠네. 그지? 얘네들은 2대
1대 2로. 즉, 2개 없어지면 1개 없어져서 2개 생기네. 이 얘기지. 됐냐? 무슨 말인지. 이렇게 간다는 얘기잖아. 그럼 얘 1몰 1몰이니까 이 새끼를 없애야 돼? 이 새끼를 없애야 돼? 얘를 없애야지. 2대 1인데. 여기다 맞추면 얘 넘어가잖아. 그치? 항상 이 비율을 맞춰야 된다고. 그럼 이 새끼를 1몰 없애면 얘는 0.5몰만큼 없어지는 거야. 맞아, 틀려? 그럼 이 새끼는 1몰만큼 생기는 거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얘는 다 반응해서 빵몰 남았고. 됐지? 이 새끼는 반응해서 0.5몰 남았고. 맞아, 틀려? 맞지? 그러면 얘는 1몰 생성됐고. 됐냐? 무슨 말인지. 맞아, 틀려? 됐지? 이 어려워? 뭐가 어려워? 그지? 졸라 쉽지? 자, 그럼 봐. 나머지 걸 다시 한번 또 채워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다시 채울 거. 여기 2몰 2g. 얘는 32에 16g. 아니, 32에 16g. 됐지? 얘는 18에 18g. 맞지? 이건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럼 얘는 32에 16g. 그럼 얘는 18에 18g. 맞아, 틀려? 됐어? 이게 맞았는지 틀렸는지 어떻게 검사해? 다 배웠다니까. 그지들아. 그래서 두 번째 한계. 내가 지금 이걸 왜 예로 들었냐 하면 내가 방금 이거 빈칸 채우는 방법을 잘 봤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내가 이렇게 일단 몰수로 바꿔놨지. 물론 질량으로 해도 상관은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뭐 찾았어? 이 그지들아. 내가 몰수 만들고 난 다음에 뭐 찾았냐고, 그 다음에. 빵 되는 거 찾았잖아! 그래, 안 그래? 이거 지금, 이걸 줬으니까 눈가를 보이지? 저거 안 준단 말이야, 문제에서. 무슨 말인지 알았어? 저 빵 되는 새끼를 유식한 말로 뭐라 그러는 거야? 한계 반응물. 이거야, 한계 반응물. 이거 찾느냐, 못 찾느냐가 네가 문제를 풀 수 있느냐, 못 풀 수 있느냐의 관건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아니, 얘가 없어질지 얘가 없어질지 어떻게 하냔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았어? 이건 줬으니까 하는 거지. 일단 한계 반응물을 찾을 때 기본적으로 찾는 게 뭐냐 하면 개수분의 부피 또는 뭐 질량 정도 되거든요. 요 값이 작은 값. 잘 써줄게. 부피는 몰수니까 작은 값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몰수가요, 이거 찾으면 돼요. 됐어요? 몰수가 작은 거. 근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봤을 때 몰수가 똑같잖아. 그치? 뭐 어떻게 찾을 거야? 그럼 개수비 보고 찾아야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찾아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게 관건이야. 이게 고난이도 문제에선 제일 어려운 거야. 왜? 안 주거든. 저렇게 안 보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 쉽기 때문에 이게 눈가에 보이는데 나중에 이거 찾는 방법도 하나하나 할 겁니다. 어차피 유형별로. 자,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뭐 했니? 이거 하고 난 다음에 뭐 했니? 뭐 했니? 이 새끼들 그냥 숫자 채우는 것만 보고 있었어? 이 새끼들아, 내가 뭐 했는지를 보라면서! 이 새끼들아.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뭘 썼니? 반응한 질량을 찾았지. 됐냐? 무슨 말인지. 반응한, 자, 이 문제에서, 이렇게 합시다. 조건으로 질량이 주어진 경우. 됐어요? 대부분 다 질량 아닌 부피인데 기체인 경우는 부피를 줄 거고 고체나 액체인 경우는 질량으로 줄 거야. 그럼 질량을 가지고 우리는 질량비를 환산할 수 있겠지. 대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여기서 두 가지를 쓸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질량 보존으로 얘기하면, 질량 보존으로 얘기하면 반응 전 총질량과 반응 후 총질량이 같으면 돼요. 맞아요? 여기까지 됐지? 그리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 있지? 일정 성분비. 그럼 얘는 반응물의 질량과 생성물의 질량이 같고, 됐어요? 물질들마다 질량비는 성립합니다. 맞죠? 맞죠? 봐. 그래서 여기 봐봐.
얘 다 더하면 얼마야? 한색 볼까? 얘 다 더하면 얼마야? 34. 맞지? 질량. 얘 다 더하면 얼마야? 34.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어요? 그렇게 푸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 찾는 거라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몰수가 안 나왔어. 그럼 봐봐. 얘는 약분시켜봐. 너네 배웠잖아. 1대 8대 9요. 맞지? 맞지? 우리가 계속 배웠단 말이야. 개수비, 분자수비, 몰수비. 얘는 비례하는데 질량비는 얘랑 안 맞는다고 얘기했잖아. 그지? 얘의 개수비, 몰수비, 분자수비, 부피비는 2대 1대 2야. 그래 안 그래? 근데 질량비는 1대 8대 9야. 맞아 틀려? 맞지? 같지는 않아. 그런데 여기에서 이 질량비는 성립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립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성립하는데 얘 비하고는 안 맞는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거 구할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응 질량비. 그러니까 요것도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자재로 쓸 수도 있어야 돼요. 저 반응한 질량비는 뭐에다가? 개수비에다가 뭐 곱한 거야? 화학식량 분자량 곱한 거야. 맞아 틀려? 그래서 약분시킨 거잖아. 우리 구할 때. 그래 안 그래? 그치? 그러면 개수비랑 반응의 질량비를 알면 분자량비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그렇게 해도 구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조건을 왔다 갔다 계속 여러분이 구할 수 있다. 지금 배우는 얘네들은 전부 다 미지수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미지수에서 얘 조건을 누가 얼마만큼 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문제가 어떤 걸로 풀지가 결정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게 화학 반응에서 어렵다고 하는 거야. 왜? 선택할 게 되게 많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았어? 선택을 잘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야, 이거. 선택을 잘하면 빨리 풀리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개념이 여기에 쓰인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이 조건을 그냥 해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얘네들을 잘 따져서 저 조건에다가 잘 인식하는 놈.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하얀색 땜빵 그려서 땜빵만 채우면 끝나는 거야. 근데 그 땜빵 채우는 게 쉽지 않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얘네들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야. 지금 내가 뭐라 그랬어? 얘 기체를 뺀 얘기야. 뭐 기체도 포함되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반응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문제 풀 때 생각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평가원에서 졸라 좋아해요. 누구요? 질량 보존 법칙하고 일정 성분비의 법칙은 졸라 좋아해요. 계속 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질량을 몰수로 꼭 바꿔야 된다는 강박관념은 버리시고 이제부터. 그건 이제 처음 배울 때는 그렇게 하는 거고. 알겠습니까? 질량비로 풀 수 있으면 질량비로 푸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됐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기체에 대한 얘기를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해요. 기체에 대한 얘기, 반응식에서. 기본적으로 옵션으로 갖고 가야 되는 거. 자, 이제 보세요. 기체에 대한 반응을 할 거야. 자, 기체 화학 반응식. 화학 반응. 자,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 기본입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고 모든 책에 나와 있는 기본 개념. 그걸 다시 엮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물론 여기서부터 기본이 아닐 수도 있는데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서 최소한.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내가 고3 애들 수능 특강하는 양적 반응 관계 특강을 5월달에 할 거야. 니네들한테. 해줄 거야. 근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이해하시고 이해 못하는 애들은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셔도 문제 푸는데 별 차이는 없을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 기출문제는 그대로 외우면 되니까. 됐어요? 무슨 말인지? 어차피 숫자 맡길 거니까. 지금 요 개념은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고 가셔야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자, 유형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1번 유형은 뭐냐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러한 실린더 안에 A랑 B를 이렇게 넣어놓고, 됐어요? 이렇게 넣어놓고 화학 반응을 시키는 경우. 됐어요? 이렇게 기체 반응을 시키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뭘 비교하는 거냐면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됐습니까? 반응물과 생성물의 개수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 얘 반응식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다 기체야? 뺀 거야. 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시다. 됐어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야 돼. 쟤네들이 반응할 거야. 됐냐? 그럼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생겨. 뭐가 생기느냐? A 플러스 B가 C보다 큰 경우, A 플러스 B가 C랑 같은 경우, A 플러스 B가 C보다 작은 경우. 딱 세 가지가 생겨.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됐어요? 됐어요? 요게 딱 세 가지가 생겨. 그럼 요 세 가지가 생겼을 때 우린 생각하는 거야. thinking. 얘가 반응을 해서, 맞지? 반응을 해서 C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맞지? 그럼 A 플러스 B가 C보다 개수가 크단 말이야. 이쪽에 분자수가 많아. 이건 적고. 그럼 반응을 계속하면 할수록 몰수가 줄어들겠냐? 늘어나겠냐? 전체 몰수. 그치. 얘네들의 전체 몰수는 줄어들겠지. 그치. 그러면 얘는 개수가 똑같아. 똑같은 양이 없어지고 똑같은 양이 생겨. 맞지? 그럼 얘는 전체 몰수가 일정하겠지. 이걸 그래프로 주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야. 데이터로 주고. 알겠습니까? 그리고 요렇게 된 새끼는 얘가 더 커졌잖아. 그지? 더 많이 만들어내는 거지.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럼 얘는 전체 몰수가 증가하겠지. 얘는 전부 다 내가 지금 뭐라 그랬어? 기체라 그랬지. 자, 그렇다면 전체 몰수가 감소한다는 얘기는 부피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감소한다는 얘기지. 자, 그렇다면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일정. 자, 그럼 얘는 부피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증가한다는 얘기야. 자, 여기서 하나만 더 나가볼까? 그럼 밀도는? 밀도 어떻게 구하지 우리? 그치,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 변해 안 변해? 안 바뀌어. 그럼 부피가 감소하면 밀도는 증가하는 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나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냐? 여기까지 가야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럼 얘는 밀도가 어떻게 된 거야? 일정한 거지. 그럼 이 새끼 밀도 어떻게 되는 거야? 감소하는 거지. 요거까지 알면 기본 패턴은 되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요거까지 알면 기본 패턴은 된 거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요 정도가 기본 패턴이에요. 됐어요? 첫 번째 유형이라 그랬어요. A, B를 실린더 안에 넣고 섞은 경우 화학 반응 시킬 때. 됐어요? 그거는 이 개수를 비교해서 얘 숫자가 크냐 작냐를 따지는 거야. 만약에 저기 그대로 봐봐. 저거 지금 그대로 봤을 때 여기가 1이었어. 맞지? 1이었어. 여기를 안 줬어. 됐어? 그리고 여기도 안 줬어. 됐어? 근데 자료가 어떻게 나왔냐? 저기 봐. 저기 전체 몰수 지금 어떻게 됐어? 줄었지? 그지? 전체 몰수가 줄었대. 이거였대. 됐어? 그럼 A 플러스 B는 C보다 커야 돼. 맞지? A 플러스 B는 C보다 커야 돼.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이 새끼가 1이라면 이 새끼는 2가 돼야 될 거고. 맞아? 틀려. 그럼 2가 되면 이 새끼는 몇가 될 거야? 3이 돼야 되겠지. 그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았어? 이렇게 찍는 거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나올 테니까. 1일 때, 2일 때, 3일 때. 알겠냐?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그걸 찾기 위해서 경우의 수를 좀 만들어 놓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얘네들이 A, B, C의 개수에 대한 개념을 아시면 1, 2, 3 중에 하나니까 나중에 최고 난이도 문제는 1, 2, 3 중에 하나를 넣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저거 두 번만 해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냐 틀리냐만 따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찾으시면 돼요. 됐어요? 이게 됐다. 그럼 뭐 찾는다고? 이제 저기 2번으로 또 가는 거야. 한계 반응을 찾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인지? 그래 놓고 밑에 거 질량이나 부피나 몰수비를 이용해서 얘네들을 구해내는 거야. 됐어? 메커니즘은 똑같아. 됐냐? 무슨 말인지? 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얘네들은 그걸로 정리해 두시면 돼. 됐어요? 응. 그렇게 정리하시면 자, 이제 이쪽에서 기체 반응의 유형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뭐냐면 이러한 실린더에 A라는 새끼를 넣어놓고 여기다가 B를 조금씩 첨가하는 반응이에요. 됐습니까? 얘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쟤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A를 고정으로 놓고, 즉 일정량의 기체에 첨가하는 반응. 반응식은 똑같이 이렇게 낸다고 했을 때 얘 유형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는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래프 해석으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그래프가 총 3가지가 나오는데 잘 그리는데? 자, 그래프가 총 3가지가 나오는데 누가 고정이에요? 지금 이 그림 상태에선 A가 교정이지. 그럼 이 X축에 누구 들어가야 돼? 늘어나는 게 누구냐고 이것들아. B잖아. 아이 너 이씨 그것도 생각해야 돼? 그지? 그러니까 고정돼 있는 거는 안 들어가고 X축에 들어간 놈이 더 넣은 놈이다. 그래서 질량을 여기에 줄 거예요. 그래프를. 질량을. 그럼 이 질량은 누구의 질량이에요? 그지? B의 질량인 것이. 설마 이거 모르진 않겠지 인간적으로. 그지? 그냥 질량 줬는데 몰라요 이러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Y축에 기본적으로 주는 게 누구냐 하면 총 몰수예요. 자, 내가 얘네들 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기체라 그랬죠? 여러분, 기체에서 몰수는 누구랑 같은 거예요? 몰은? 당연히 개수랑 같지. 누가 몰라? 개수가 몰수인데 그거 말고. 그지? 여기에다가 부피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럼 같은 뜻이에요. 됐습니까? Y축이 부피라고 줄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뜻이라고 내가 얘기했어요. 됐죠? 몰수를 주나 부피를 주나 똑같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thinking. 얘를 지금 잘 보면 A, B, C가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뭐냐면 A가 C보다 개수가 큰 경우예요. A가 C보다 개수가 크다면 됐어요? 그렇다면 반응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럼 반응을 하면 점점 떨어지겠지. 그려 안 그려? 맞지? 그러다가 반응을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 왜 일종의 인간아 계속 붙는다니까 정신 안 차리지 이씨. 그럼 늘어나야 되겠지 다시. 그치?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 첫 번째 포인트가 어디냐? 여기가 반응의 종결점이에요. 뭐 완결점이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됐어요? 됐죠? 근데 여기서 지금 여러분이 봐야 될 건 뭐다? 개형. 개형이 이렇게 됐다. 그러면 A가 더 큰 거다. 됐냐 무슨 말인지.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그럼 두 번째는 A하고 C하고 개수가 같아요. A하고 C하고 개수가 같아요. 자, 그럼 봐봐. A하고 C하고 개수가 같다는 얘기는 똑같이 없어지고 똑같이 생긴다는 얘기지. 그러면 얘네가 반응이 될 때까지는 몰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맞지? 그러다가 반응이 딱 끝나면 B가 계속 들어가니까. 그지? 그러니까 얘는 증가하는 거지. 맞아 틀려? 맞지? 그럼 요 지점이 종결점이 되겠다 이거지. 됐어요? 요까지는 뭐 쉽지. 졸라 쉽지. 근데 문제는 맨 마지막 시험 문제로 많이 나온다는 얘기야. A보다 C가 더 큰 경우는 3가지가 나와요. 그래프가. 내가 여기를 아예 잡아놓을게요. 여기를 내가 종결 지점이라고 잡아놓을게요. 그렇죠? 같이 시작해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내가 개형만 보여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첫 번째 개형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늘어날 거예요. 늘어나겠지? 반응물이 더 컸으니까. 근데 요 꼭다리가 요거보다 살짝 낮아지는 경우. 됐어요? 살짝 낮아지는 경우. 이게 반응의 종결점이니까. 또 어떤 새끼는 늘어나는 건 늘어나는 거야. 맞지? 계속 늘어나는 경우. 똑같이 일정하게. 됐어요? 여기도 반응의 종결점. 됐어요? 또 하나는 얘가 늘어나요. 늘어나는데 갑자기 부앙 늘어나는 새끼. 됐어요? 이렇게 3가지가 나와요. 그럼 얘의 공통점은 뭐다? 반응을 하면 할수록 몰수는 늘어난다. 이거지. 종결점 이후에는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그지? 그럼 종결점 이후에 이렇게 달라지는 거. 됐어요? 이렇게 달라지는 게 왜 달라지는 거냐 이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줄어드는 새끼 있잖아.
저 새끼는 아까 우리가 이거 찾는 걸로 찾으시면 돼요. 왜? 반응된 거잖아 지금. 그치? 그러면 A 플러스 B와 C와의 관계에서 반응이 끝나고 난 다음에 B를 계속 벗는데 얘가 줄어드는 경우야. 그지? 그럼 얘는 이게 큰 경우지. 됐습니까? 됐어요? 이게 큰 경우지. 됐어요?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일정하게 계속 가는 새끼는 뭐예요? A 플러스 B가 C랑 같은 거겠지. 됐습니까?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빵 늘어나는 새끼는 뭡니까? A 플러스 B의 개수가 C보다 큰 경우지. 왜? 여기 B만 들어간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반응 종결 이후에는 그렇게 보시는 거다. 그러니까 개형은 이렇게 되는 거야. 됐어? 됐어?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게 뭐다? 이거 찾는 거다. 그래서 이게 1, 2, 3인지를 찾는 게 네가 할 일이다. 됐냐? 안 됐냐? 됐지? 만약에 또 해볼까? 아까처럼 여기가 1이야. 됐어? B가 1이라고 줬어. 그럼 이 그래프를 줬다고 쳐봐봐. C가 더 커야지. 그렇잖아. A보다 C가 커야 되지. 근데 이렇게 됐으면 A 플러스 B가 C보다 커야지. 맞아, 틀려. 그럼 내가 만약에 이걸 2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지? 2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럼 아니다, 3이라고. 3이라고 구했단 말이야. 그럼 이 새끼는 얼마 나와야 돼? A 플러스 B가 C가 더 커야 된다며. 그럼 얘는 1밖에 안 나와. 2가 나오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았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러니까 내가 이거 중에 하나나 두 개를 구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나머지는 개형 보고 따지는 거라고. 물론 찍는 것부터 이렇게 들어가겠지만.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요런 것들의 하나하나에 요렇게 구하는 방법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다 하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 이거지. 됐습니까? 계산하는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여러분들이 좀 더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로 얘네들을 이렇게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이 이 그래프 개형을 보고 할 일이야. 두 번째로 할 일. 여기서 조건 하나 더 찾을 수 있지. 뭐 찾을 수 있냐? 여기. 여기는 지금 누구만 있는 거야? A. 그러니까 이건 A의 초기의 부피를 알 수 있지. 또는 몰수. 됐냐? A자로 찾을 수 있어.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마찬가지지. 됐어? 요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갖고 갈 수 있는 건 다 갖고 와야 돼.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방금 전에 종결 지점 얘기했지. 요 종결 지점은 A하고 B는 없는 거야. 맞지? 얘는 C만 존재하는 거야. 됐습니까? 종결 지점에서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야. 맞지? 맞지? 반응했으니까. 그 다음 하나만 더. 그럼 여기 끝나고 이 뒤쪽을 보시면 누구만 있는 거야? 이거 누구 때문에 늘어난 거고 누구 때문에 늘어난 거야? B 때문에 늘어난 거야. 그러니까 요 뒤에 거를 보면 B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 몰수가 됐든 질량이 됐든 부피가 됐든 요 뒤에 거를 보면 당연히 요 뒤에 거를 보면 B의 정보 파악할 수 있어. 됐냐? 그럼 이 그래프 하나만 갖고라도 우리는 4개를 얻을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알았어?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최대한 끄집어낼 수 있는 건 다 끄집어내. 자, 그렇다면 B의 정보를 어떻게 찾는지 한번 보여줄게. 여기 봐봐. 얘 중에서 요거를 한번 얘기로 한번 해볼게요. 아니다, 이거보다 요게 낫겠다. 이게 좀 더 편하겠다. 자, 이걸로 해볼게요. 봐봐. 이게 주로 시험 문제 많이 나오기 때문에. 됐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B의 정보를 판단할 때 이렇게 그래프가 나왔다라고 하자고요.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그랬을 때 여기가 반응 종결 지점인 건 알겠어. 됐어요? 무슨 말? 아니, 물론 여기 0이 되면 안 되겠지? 0은 아니야. 됐죠? 그랬을 때 여기가 A라고 하자고요. 됐어요? 똑같아. 여기는 W고 여기는 전체 몰수야. 됐지? 요렇게 됐을 때 완결 지점이 여기인데,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자료를 줬다라고 해봅시다. 여기가 Wg이라고 했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새끼가 2Wg이 됐다라고 하자고요. 됐습니까? 그래 놓고 이 새끼의 몰수가 2A가 됐다고 하자고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하실 수 있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질량, 얘는 뭘 나타내는 거야? B의 질량이지?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럼 여기는 뭐야? B의 몰수지? B의 부피라고 해도 되고 몰수라고 해도 되고 난 몰수라고 할게. 그렇죠? 이거 몰수 줬다고 합시다. 그래서 부피라고 해도 몰수라 해도 똑같은 거니까 어차피 B니까. 그럼 우리 몰수 어떻게 구합니까? 분자량분의 질량이지.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의 몰수가 지금 얼마야? A야. 그럼 B의 분자량은 몰라. 그럼 A 질량이 얼마야? W야. 그러면 이 B의 분자량은 A분의 W로 표현할 수 있겠네? 됐어? 무슨 말인지? 됐어? 됐어? 무슨 말인지? 찾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뒤에 자료를 가지고. 알겠어요? 뒤에 거는 반응이 종결 지점이기 때문에 그 뒤에 건 B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시작 처음엔 A만 있는 거고 반응 종결 지점 이후에 늘어나는 건 B만 있는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반응이 종결 지점에서는 C만 존재하는 거고. 됐어요? 무슨 말인지? 그것만 알면 얘 몰수 찾는 거 어렵지 않겠지. 물론 질량으로 자료 주겠지만. 됐어요? 아까 질량비 이용해서 분자량비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만 갖고 찾는 게 아니라 이걸 보시고 조건을 어떻게 얘네들을 찾아낼 건지를 잘 보시라고. 됐어요? 그래놓고 푸는 패턴이 똑같아요. 아까 이렇게 해서 땜빵 메꾸기 찾는 거. 그 조건을 찾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거예요. 뭐가? 넣었잖아. 그럼 B의 몰수만 되는 거지. 아니. 내가 여기를 A라고 했네. 여기가 A예요. 쏘리. 여기가 A. 종결 지점이에요. 저렇게 해서 얘네들의 자료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됐어요? 그렇게만 되면 뭐 다른 문제들은 쉽게 풀릴 수 있겠죠. 여기까지가 기본 화학 반응식 패턴이라고 보시면 돼요. 됐어요? 무슨 말인지? 정리하시고 OX 문제 뒤에 거 이제 풀어보세요.